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 저자 이 피츠 제럴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설사 모든 사실과 증거를 얻더라도 신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에서도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러한 신뢰가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초반에 나왔을 때는 워렌 버핏을 위시한 많은 월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또 가상자산, 주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MBNTV 코인 진품 명품 4회에서는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메인넷뿐만 아니라 해당 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이 자이언트 맘모스 코인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이 자이언트 맘모스, 약칭으로 GMMT 토큰이라고 하네요. 이 국내 블록체인 재단 맘모스랩스가 개발한 자체 메인넷인 자이언트 맘모스 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이티브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게임, 그리고 웹툰에서 이 생태계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비트파이넥스를 비롯한 또 16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검증을 도와주실 패널분들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크립토 분야의 학술적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적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윤석빈 서강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예,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모든 블록체이너들이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IBM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부분하고 스타트업 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런 연결하는 거 좋아하고요.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신 트러스트가 중요하죠. 트러스트 커넥터는 아이덴티티도 제 회사 이름이긴 한데요. 신뢰 연결자 부분에서 제가 부족하나 여러분들한테 기술과 비즈니스 연결, 그래서 시청자분들하고 좀 재단 속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족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 교수님 또 일주일 만에 뵈우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반가운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패널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블록체인 전도사로 정평이 나 계신 분이십니다. 블록체인 초이스 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 뮤온오프 대표 최화인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게 돼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또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게스트는 글로벌 소식뿐만 아니라 또 가상자산 시장의 포인트를 넓게 아우러 주실 분이십니다. KDA 한국디지털 자산산업자연합회 강성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산업인 가상자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정책화, 제도화에 주력을 하고 있는 KDA 강성호 회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최고의 패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봤고요. 자, MBNTV 코인 진품 명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진품 명품,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진품 명품 코인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맘모스 파운데이션 재단 대표 백종윤 의장님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맘모스 재단의 의장 백종윤입니다. 저희 맘모스 재단은 제가 2011년도부터 IT 산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초창기 창업 보육센터를 지나왔고 지금까지 IT 분야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해서 2015년도 정도부터 이더리움 채굴부터 시작했던 회사고요. 채굴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더리움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멋지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만들어보자.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코인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패널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그 코인이 진품인지 명품인지 제대로 판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으로 정말 리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자이언트 맘모스 코인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내용부터 의장님을 통해서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고요.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뭐 레이어 1, 레이어 2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레이어 1 맘모스 체인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고 그 위에 이제 자이언트 맘모스를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거고 둘 다 EVM 가상 머신을 쓰고 있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쓰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튜닝하는 거죠.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제 개발할 때 이 세상이 없는 거, 새로운 거를 찾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많이 추구하고 개발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 월렛이라든가 NFT 마켓플레이스 예전에는 거래소도 만들었었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업비트가 나오기 전부터 거래소는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성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아주 강한 포부를 보유하고 계신 만큼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맘모스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생태계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맘모스 코인에 대한 검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인 평가는요, 저희가 대본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즉석적으로 패널분들께서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실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기술 검증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네트워크 안정성과 확장성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저희가 여쭤볼 건데 육선미 교수님부터 한번 질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아까 EVM 계열 말씀하셨었는데 네. 아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메인넷을 추구하고 계시니까 네. 현재는 개발자 역량이라고요. 왜냐면 누가 만약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 숫자분이라든지 EVM 계열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더리움 재단 같은 부분에서 거기서 차이점,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부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지금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가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젝트, 뭐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이 세상에 노출되지 않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걸로 이제 다시 명칭이 바뀌게 될 건데 저희는 지금 이더리움하고 차이점이라고 따지면 이더리움은 유저가 많다 보니까 속도면이라든가 수수료의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겠지만 저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튜닝해서 레이어 2의 뭐 GK 롤업이라든가 옵티미스틱 롤업 이런 각종의 레이어 2 방식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1.5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자 분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가 지금 개발자가 한 개발자만 따졌을 때는 한 20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뭐 디자이너부터 해서 기획자 모든 직원들을 따졌을 때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아시고 생태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더리움에 약간 이제 소속돼 있는 직원 수도 있지만 네. 생태계 하면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게 초창기이긴 하실 텐데 네. 그러면 맘모스 체인에서는 기본에 일단 개발자 20명 정도 있고 네. 그럼 생태계를 만드는 빌드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개발자들이 각 학원에 출신된 이더리움을 솔리디티를 조금 배웠다고 학원 출신된 개발자들이 몸값을 굉장히 올려서 입사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제가 2011년도부터 IT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떤 개발 언어가 필요하고 저런 걸 만들 때는 어떤 개발 언어가 필요한 걸 이제 아니까 그 개발 언어에 맞는 개발자들을 채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솔리디티가 핫해졌잖아요. 이더리움 때문에. 그래서 솔리디티 개발자들을 따로 채용해서 또 육성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코어 개발 언어를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랭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그 다음에 솔리디티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VM과 상호 운영성 되는 부분이 때문에 메인이다. 네. 크로스 체인처럼 네. EVM에 다른 건 상호 운영성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니까 또 다른 분한테 또 하고 제가 또 기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이제 네. 이걸 예상 질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는 청문회인데 싶어가지고 네, 오케이 좋다. 뭐 저는 이때까지 뭐 사람들이 홍보성 방송에 출연해라 이러면서 뭐 편집비 얼마 달라 이런 방송에는 좀 많이 갔었는데요. 이런 방송을 좀 원했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좀 팩트적인 방송. 예, 제가 분위기 봐서도 센 질문은 제가 분위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홍보 방송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프로그램명 그대로 진품, 명품, 그 코인이 진품인지 명품인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패널분들도 사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 의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패널분들도 처음 뵙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두려우실 수 있어도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맘모스 체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솔직한 답변 그리고 편안한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네. 윤석빈 교수님하고 최화인 대표님을 만났었어요. 아, 예전에. 정말요? 네, 저희는 네. 한국에서 이제 커뮤니티적인 뭐 블록체인 컨퍼런스 같은 그런 협회도 있고요. 거기서 자주 뵀는데 이런 질문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방송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예. 네. 이 메인넷을 가지고 어쨌든 전 세계 36개국에서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한국산 메인넷을 할 수 있는 부분 진짜 한국 국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메인넷은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배터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정말 인프라 사업,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지금까지도 메인넷을 지향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근데 백서에 어디에 봐도 자금을 어떤 형태로 얼마를 조달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보면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행동 과정에서 신뢰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이제 상당히 서두를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백서를 통해서만이 코인이나 메인넷에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디에 봐도 너무나 거창한 사업인데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자금 분야가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분야를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 기술 관련 백서를 봤는데 제일 뒷부분에 가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기술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어떤 보장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반면에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 미카 제5조 3항에 보면 뭐라고 규정되냐 아세요? 발행자는 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혀 언급이 없다는 부분 좀 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서의 내용이 뒤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할 거야 했는데 하단 부분에 가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백서는 믿지 마. 근데 네. 금년도 6월 30일 날 시행된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인 미카 5조 3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발행자는 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작은 부분하고 네, 네. 법하고 백서에 괴리된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제가 IT 산업의 트렌드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초반에 저희가 백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투자를 했던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더리움 채굴기 한참 나올 당시 20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코인 붐이 일었을 때 그때가 이제 백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백서를 보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생각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양성됐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서를 기록할 때 그때 트렌드는 뭐냐면 백서 안에 우리 참여자가 누구야? 나 워렌 버핏이랑 같이 만들어. 누구랑 만들어. 뭐 이런 것들을 팀을 어드바이저 형식으로 해서 많이 기록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저희 GMMT 백서가 처음 만들어진 게 작년 초였습니다. 네, 작년 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백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모든 과장된 거를 다 빼고 정확한 것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백서도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는 가끔 하지만 화이트 페이퍼의 그 종이 정의 백서는 사실 업데이트를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깃북이라고 이제 웹으로 만든 백서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뭐 미카가 발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시행되고 있어요. 됐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또는 전 세계 모든 프로젝트는요. 백서 및 거래소 또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밑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명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술로 보는 사람들인데 아니 잠깐만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유럽연합에서는 한 2년 동안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이 코인 세계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스캡의 원인이다. 네. 그래서 아예 그 규정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백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개하기 전에 미리 행정관청에다가 백서를 제출해라. 소위 말하는 공식화시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네가 행정관청에 제출한 백서 내용은 100%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변경되는 것도 제출을 하고 또다시 그 변경되는 내용도 공시를 해. 이게 법제화됐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백서는요. 네. IT 저희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 백서란 이제 사업 계획서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예. 할 건데 이걸만 보고 믿지는 마라. 이런 뜻이지. 이거는 이 문서를 믿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그 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요소도 있는데 저희 백서 안에는 저희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15년 동안 제가 이제 IT 사업을 하면서 네. 이 개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웹2 버전이 있고 웹3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다 넣는다면 과장된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 플랫폼들이 다 운영되고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줄여가면서 일단 백서에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니, 잠깐만요. 대로 그래서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네네. 앞에는 총론이 나와 있고 이것을 몇 년도 몇 분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 로드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과 백서의 괴리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집행을 앞으로 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갈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이제 끼어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발행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없는 만큼 물론 이제 마련을 해서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지금 그걸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백 대표님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강성호 회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이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저는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서 네. 그 앞서 말했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네, 싶은데요. 아까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이 이더리움의 버금가는 혹은 이더리움을 그렇죠. 뛰어넘는 형태의 레이어 1 이제 체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맘모스 체인을 제가 쭉 봤을 때는 맘모스 체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레이어 2 체인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레이어 1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자체가 이더리움하고의 어떤 호환성, 처음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가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EVM하고의 호환되는 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맘모스 체인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코인도 EVM 기술을 쓴 거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또한 EVM을 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자라고 따지면 할아버지가 이더리움이고 아빠가 바이낸스인 거죠. 근데 네. 그 스마트 체인을 갖다 쓰기만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오픈 소스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거예요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소스를 가미를 시키고 우리는 튜닝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듈이 뭐냐면 GK 롤업 방식의 이제 모듈을 올려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레이어 1, 레이어 2를 도대체 누가 나눴나 생각해 보시면요. 레이어 1이라는 거는 그냥 모체 기술이고 그 위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튜닝해서 만든 게 레이어 2라고 따지게 되면 저희는 모체 기술 또한 튜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 버전의 레이어 1.5 버전의 기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맘모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아마 어떤 가장 경쟁력이라든가 특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이제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그 백 대표님의 특허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이 맘모스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독자적인 특허는 국내를 합쳐서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가진 특허가 약 한 10개 정도 오, 많으시네요. 그럼 네네. 국내 특허하고 해외 특허가 이게 다 분리돼 있을 텐데 지금 해외 특허도 있으신 상태예요? 해외는 저희 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PCT 특허만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PCT는 특허가 아니라 이제 그 각국의 특허 출원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시간을 약간 버는 그런 그렇죠, 네. 거라서 특허 등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이제 그 맘모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서 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처리 시스템, 보안성을 강한 가상화폐 관리 시스템 등이 있는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이나 가상화폐 거래 제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뭐 스포츠 결과 예측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데 이게 동일하게 국내 특허가 다시 좀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해외 특허는 아닌데 약간 좀 중복돼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오차가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특허를 영어 번역으로 한 거는 맞고요. 그 영어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그 특허증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특허청에다가 영어 번역을 주세요, 영어본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걸 갖고 온 거고요. 아마 거기에 중복돼서 나왔다는 건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같은 특허를 영어본과 한국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장님 소개 자료를 저희가 받은 이제 그 2장짜리 페이퍼에서 있었던 건데 네. 아마 이게 좀 이런 것들이 백서에 그런 기술적인 장점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실리면 훨씬 더 아까 강 회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도 조금 신뢰를 뭐랄까요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 자료가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도 자료를 많이 보내고 한국에도 자료를 많이 보내다 보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책찍만 주지 않았나 당근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패널분들과 함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이토노믹스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또 윤석빈 교수님께서 주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전 주로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기술적인 약간 좀 하나 추가한 그렇죠. 질문하고 토큰의 기술이 너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기술적 1.5 아까 네,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바이낸스 체인에 대한 아까 코어 쪽 부분을 튜닝을 하신다는 것도 좀 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은 기술 잘 모르시는 분들 와서 레이어 지난주도 레이어 2, 레이어 1 와서 약간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5로 말씀하셨던 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BNS 아까 EVM에서 우리가 어떻게 1.5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아까 개발자 투자도 있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그걸 좀 더 키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리려고.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더리움 소스에 바이낸스 체인을 처음에는 가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이더리움 체인의 서버 방식을 어떻게 방식으로 바꿀 건지부터 네트워크 레이어
그 레이어로 따지게 되면 제로부터 시작한 거죠. 레이어 제로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건지, 어떻게 해서 보안을 좀 더 철저하게 할 건지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레이어 1을 올리고 거기에 일단 속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레이어 2 서비스들을 또 많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이번에 프로토콜 랩스 파일코인 쪽에서 이제 FVM이라는 머신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FVM 같은 경우에도 EVM하고 다른 자기들만의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하나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소스 모듈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붙여서 멀티 체인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방금 파일코인을 사례를 드셨는데 파일코인도 이제 가장 핵심 서비스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굉장히 쪼개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하는 이제 IPFS 방식의 어떤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장 방식을. 그래서 이게 기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도대체 IPFS가 뭘까라고 할 때 이게 이미 2000년대 이후에 나왔던 뭐 넵스터라든가 토렌트처럼 이거를 데이터를 쪼개서 같이 접속되어 있는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빨리 모아서 조각 모음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에 많은 데이터를 못 실으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데다 저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당 링크 값, 해시 링크 값만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맘모스 체인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방식 중에 IDC 센터라는 게 가장 핵심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파일코인 프로토콜 랩스의 그 IDC 센터를 현재 서버를 저희가 다 구축을 해서 지금 서울 고로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파일링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죠. 기존의 프로토콜 랩스의 그 파일코인이 레이어 2 서비스라고 하면 저희는 레이어 3의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코드를 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파일을 올리면 누구보다 보안이 확실한 서비스가 된다. 왜? IPFS처럼 서버 분산이 되기 때문에 IPFS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어딘가에 금고가 있다고 쳤을 때 도둑이 들었어요. 문만 따면 안에서 있는 물건을 들고 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금고는 문을 열었는데 안에 든 물건이 분산돼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서버에 저장을 했지만 내 서버에 내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파일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 서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어렵나요? 저장 방식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분산 저장 방식. 네, 예를 들면 토렌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렌트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으려고 할 때 어떤 컴퓨터에서 갖고 오는지 누구 컴퓨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조각을 갖고 와서 하나의 파일로 컴퓨터 켜진 컴퓨터에서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릴 때도 나가는 파일이 어디 서버에 저장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해시값으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IPFS에 대한 이런 저장 방식에 대해서 개념에 분산 대해 저장 방식이다. 여쭤봤는데, 네, 저희가 맘모스 코인에 대한 개념이나 생태계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세 조종을 저희가 지난주에 어베일 코인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맘모스 코인도 이 이야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또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네. 있는 만큼 지난 6월 26일, 27일, 28일 특정 거래량이 굉장히 포착이 되었거든요. 이때 혹시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벤트는 없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날에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올라간다던가 어떤 날에는 많이 저조한다던가 이렇게 하던데 그때 제가 예측하기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1차 통과가 그 체인이 통과가 다 돼서 문서를 받았어요. 그냥 계약 문서죠. 근데 계약 문서를 받았지만 이제 모든 해외 거래소는 리스팅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당장에 마련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소식이 혹시 어딘가 퍼지지 않았나 아. 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자이언트 맘모스 코인이 지금 전 세계 한 16에서 제가 오늘 봤을 땐 13개 정도 거래소였는데 정도 어쨌든 1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작년 2023년 2월 초에 상장될 때는 이 가격이 한 3,386원에서 한 3,400원대 굉장히 높은 고가를 형성하다가 이게 작년 11월 19일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하더니 지금 10원에서 11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가격이 크게 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발행한 재단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미리 이제 선투자를 하신 코인 홀더들도 그렇고 굉장히 속이 타는 상황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큰 문제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소가 저희가 원래는 19군데를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19군데 이상을 상장을 했지만 거래소가 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BTCX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던 거래소인데 어느 순간 문을 닫고 이제 다른 거래소, 중국에 있는 거래소 또한 이제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시세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POSA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스테이킹 마이닝을 시작했던 코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코인 홀더들이 처음에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서 사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어느 정도 됐어요? 한 1, 2만 %까지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높았냐면 네. 알고 오는 사람들, 저희 같은 자이언트 맘모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코인 뭐지? 한번 투자해볼까?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고요. 네. 그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쉐어가 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쵸. 오늘 기준으로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요율은 계속 변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코인이 저희가 발행량이 50억 개인데 그 50억 개 중에서 60%가 에코시스템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0000 지갑에 다 묶여 있는 거고요.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지갑은 000 지갑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재단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월렛으로 저희가 다 분산을 시켜놨는데 하나도 뺀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 코인이 하락할 때 저희 재단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려가지고 코인이 하락했나라는 홀더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재단 물량은 변함이 없고요. 그대로 다 있고 스테이킹으로 버신 분들, 몇만 %씩 버신 분들 또는 그분들이 들고 있다가 나중에 덤핑을 치면서 이제 가격이 점점점 내려온 거죠. 사실 매도 매수의 손바뀜의 원리인데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양이 많다 보니 매수세가 좀 없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락업이 걸린 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현재 물량이나 이제 가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세 조정이 아닌 실제로 그 경제에서 아담 스미스의 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과 수요에 네. 의해서 이제 스테이킹으로 번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특정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조금 설명을 도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게이트.io가 대표 거래소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추가로 상장을 노리고 있는 곳이 또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네. 상장 전략이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각 나라의 대표 거래소에 상장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오너스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비트컵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닥스. 그래서 인도닥스를 필두로 인도닥스의 의장 오스카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오가면서 각 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소에 우리가 상장을 해서 각 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 되자. 단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상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게이트.io가 한국 유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MEXC, 비트겟 뭐 대표적인 거래소, 탑 티어 거래소라는 곳은 상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를 일단 상장하는 게 목표고요. 일단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OKEX
네,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이낸스가 되면 가장 아마 이 시청자분들 가장 투자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가장 탑티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언제 정도 예상을 하시고 아니면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플랜 아니면 뭐 방송에서 약간 라이브 방송이라 좀 부담스럽긴 하실 텐데 계략적인 그것만 전략 말씀드릴게요. 계약서는 다 받아놨고요. 저희가 네. 사인만 하면 돈만 지불하면 리스팅이 됩니다. 그게 언제죠? 미리 그거는 사두시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근데 직접적인 이제 질문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그 자이언트 맘모스 코인의 시가 총액 전 세계적인 총액이 18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거래소가 바로 비트트루인데 여기서의 거래량이 5억 8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리저브에 대한 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고요. 그러면 2위인 거래소가 이제 게이트 아이오인데 여기에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단 2% 정도의 가격을 올리는데 지금 필요한 돈이 한 17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18만 원이 안 되는 돈만 그걸로 매입을 해도 가격이 2%가 오르고 또 하락에 필요한 돈이 한 38만 원이 안 되는 돈, 37만 한 7천 원 정도만 가면 그걸로 해서 매도를 하면 그게 2% 이하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특정 가격에 이게 굉장히 묶여 있어서 이게 매입 매수의 실질적인 어떤 흐름은 없는 게 아닐까, 유의미한 어떤 거래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질문을 아까 잠깐 봤을 때요. 네. 이거 자료는 어떻게 조사한 거지라는 제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네. 역으로 궁금했었고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코인 마켓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코인 마켓캡 직원을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코인 마켓캡은요, 저희가 업데이트 자료를 줘서 그걸 검증한 다음에 올리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업데이트 하는데. 근데 저희는 코인은 계속 사고 팔리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유통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가총액을 아까 5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가총액 18억 원. 네,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저희는 지금 10원이라고 따졌을 때 저희 총 발행량은 50억 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도 500억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은. 에코 물량이 다 풀렸다고 따졌을 때. 근데 유통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에 지금 현재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사 데이터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하루에 거래량 아까 말씀하셨던 날짜의 거래량이 그때 당시 14 밀리언 14 밀리언 정도 달러로 거래가 됐는데 그때 거래량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거래가 그러면 됐다는 코인 건데. 마켓캡은 사실 전 세계 거래소들의 실질적으로 그 실시간 거래량을 보여주는 사이트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높을 때는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게 맞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실시간 제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차트는 실시간이에요. API를 그대로 거래소에 API를 땡겨와서 만드는 차트는 실시간이지만 밑에 정보, 시가총액이라든가 밑에 정보는 실시간이 아니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유통량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코인은 유통량이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게 유통량인데 저희도 스테이킹이다 보니까 유통량이 거의 뭐 10배 이상 달라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계속 달라지는 게 유통량인데 그것 또한 그걸 체크를 못 하는 거죠. 코인 마켓캡이. 코인 마켓캡 기준은 유통량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비트코인도 2,100만 개에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로 저희가 다 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어떤 특정 거래소에서 거기에 상장되어 있어 오늘 얼마나 유통되었는지에 그거에 대한 오늘 24시간 유통량, 그 시가총액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 이용자분들은 더 뭐랄까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그게 맞는데 일단 그 문제는 유통량이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을 어떤 특정 코인을 오늘 유통량과 내일 유통량, 모레 유통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통량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량 공급 이야기까지 저희가 지금 넘어왔는데 사실 바이낸스 이외에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이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 태국까지도 이제 상장할 예정이다. 사실 이 질문에서 유통량까지 저희가 네, 넘어온 네. 거거든요.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회장님께서 주실 질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은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글로벌, 그것도 자그마치 100석에 의하면은 36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는 여기 오늘 제공된 자리에 보면 게이트 IO라든지 맥시, 이런 특히 맥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당국이 미등록 거래소로서 뭐 수사 의뢰까지 한 거래소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코인이 갖고 있는 신뢰성을 오히려 다운시킬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특히 게이트 거래소만 하더라도 이거 찾아보니까 조세 회피 규제 제로 지역인 케이먼 군대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이낸스를 한다 그러는데 본격적인 제도권 내의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바이낸스 자체가 예. 한쪽의 법인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법인이 다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도 다 법인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의 법들이 계속 나라마다 법들이 달라지니 다르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바이낸스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허가받은 거래소로 들어가면서 네. 비제도권 거래소 탈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회장님 너무 채찍만 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비제도권 거래로 탈피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 전혀 왜냐면 없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살살 질문을 글로벌 메인넷으로서 상당히 신뢰를 확보를 하는 것이 네네. 사실 뭐 저도 이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람이거든요. 네네. 또 그 시점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도약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실체로 보여주면 그만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거고요. 예. 사실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한국에서 과연 재단들이 이거를 굳이 나와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뭘 좋으려고 이 방송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방송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노머리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블록체인 산업은요. 예. 이슈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슈가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한국 법이에요, 사실. 요게 지금 못할 말 없으니까 제가 못할 말 없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법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한국의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블록체인이 새로운 기술인데 그 법 또한 잘못되고 있어요. 어떤 누구를 기준으로 왜 이게 불법인지, 왜 이게 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포츠 경기 예측 특허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스포츠 토토입니다. 불법 토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국의 법은 어떠냐면요. 현금으로 들어와서 불법 토토를 하고 현금으로 들고 대포 통장을 위해서 현금으로 들고 나가면 불법입니다. 근데 코인을 들고 들어와서 코인을 들고 나가면 법이 없습니다. 없죠. 네. 법을 아시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코인은 지금 현금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나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코인으로 베팅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특허를 낸 겁니다, 제가. 그걸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법이 이 정도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법이 제가 항상 스피커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앞에 꼭 앉아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분들, 뭐 여러 정치인들이 앉아 계세요. 왜? 본인들이 선거에 나갈 때 공약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약도 많이 써줬어요, 실제로. 그런 거를 그때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될 때는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죠. 지금 한국에 뭐 세금 한다고 했는데 또 유예됐죠. 그렇죠. 네. 이해가 될 아직 예정이죠. 네, 확정은 안 됐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걸 했을 때 한국인들이 또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진품 명품 사실 오늘 4회차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1회, 2화, 3화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네. 또 비트코인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세 조정 의혹을 받았던 어베이코인에서 다뤘는데 오늘 4회차가 정말 진짜로 진품 명품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맘모스코인이 오늘 좀 책찍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래도 조금 너그럽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이런 걸 더 네. 좋아합니다.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요. 저는 블록체인을 하면서 다른 블록체인 회사들을 도와주다가 네. 또는 다른 블록체인한테 뭐 이것저것 자문을 해주다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무혐의겠죠. 지금 이 방송에 나올 정도면. 또 아직까지는 정부가 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찰들도 몰라요. 네. 블록체인이 뭔지.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이제 메인넷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어려움들 자체가 인프라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서 이제 체감도가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오신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용성을 갖고 실용성, 체감성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메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공로에 대해서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블록체인을 좀 빨리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더리움 채굴부터 해서 정말 빨리 시작했거든요. 2016년도 ICO를 제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했던 사람이고 좀 빨리 했습니다. 근데 외부의 컨퍼런스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는 활동했던 유명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뭐 잘못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이 법적으로 이 문제가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유사수신 뭐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민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깨끗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는데 방송 끝나기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10초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네.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IT의 건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저는 이미 만들어 놨고 메인넷이기 때문에. 네, 땅을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몇 건물들이 들어섰고 레이어 2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서비스할 업체들 또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공항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체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크로스 체인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월렛,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코인을 돈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희 자이언트 맘모스의 기술로 봐주시면 저희는 앞으로 뎁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출시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알아봐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품 명품 4회차 자이언트 맘모스코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몇 개 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 리스크 평가와 전반적인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5회차 수요일 오후 5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대본이 필요가 없는데. 아, 네.